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시겠죠?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장거리 연비 컨텐츠의 주인공은 렉서스의 RX350H 모델입니다. 근데 조금 어둑어둑하죠? 저희가 되게 이른 아침에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11월 14일 목요일 수능 날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치는 학생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매우 일찍 나와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렉서스 350H, 이 차량으로 저희가 오늘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한번 연비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차량의 재원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봐야겠죠. 렉서스 RX, 그 중에서도 350H, 제일 낮은 트림의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 모터와 엔진이 되는 합산 출력을 계산해보면 249마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여타의 토요타 엔진하고는 살짝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터 출력에서 조금 차이점이 나요. 모터 출력이 프론트와 리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사륜구동을 전자식으로 구현하고 있는데, 앞쪽에 모터를 넣고 뒤쪽에 모터를 넣다 보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덕분에 무게가 감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의 연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시내 연비는 14.3km/L가 나오는데 고속도로는 12.7km/L를 달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65L짜리 연료 탱크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단순 계산으로만 곱했을 때 12.7 곱하기 65를 하면 825km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 리본카 부산 지점을 갔을 때 보통 380km를 편도로 나오고요, 이것저것 업무도 보고 이것저것 하면은 대략 800km 정도 왕복으로 찍히거든요. 저희가 이 800km를 장거리로 주행하는 동안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자면, 전통적으로 렉서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래시계 형태로 되어 있던 그 스핀들 그릴이 범퍼와 그 경계선 자체가 사라졌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스핀들 범퍼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낯설다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차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런 프론트의 모습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나와 있는 이 차체색이 새롭게 나온 차체색이라 그래요. 이름이 소닉 카퍼야. 소닉 카퍼. 그러니까 소닉이 구리색으로 칠해져 있다, 아이씨 무슨 소리 하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보기 힘든 드문 색이라서 뭐 약간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확실히 RX라는 차량은 전장이 아주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이 무려 4890mm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형 SUV와 대형 SUV의 경계선쯤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휠도 보시면 지금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연비나 이런 거에는 살짝 좋지 않은 그런 급의 타이어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RX350H, 450H, 500H 이 세 가지 차량이 휠의 모양만 다르지 동일한 크기의 휠을 탑재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연비를 위해서 더 낮은 급의 타이어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21인치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 리어램프가 면발광으로 굉장히 길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고,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방향지 시등이 램프 쪽에 들어가 있어요.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전자식 사륜구동이 탑재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휠 드라이브 배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대형 SUV급에 준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거대하겠죠. 오! 요 정도면 생각보다 큰 차량이긴 한데, 여기 지금 D필러 한번 봐주세요. 이 D필러가 약간 쿠페형 SUV에 가깝게 굉장히 깎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길게 트렁크 라인을 뽑아가지고 쓰면은 이만큼의 트렁크 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데, 아무래도 약간 쿠페형으로 뽑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서 살짝 손실을 보는 건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예쁘잖아. 멋있으면 됐잖아. 멋있으면 이 정도 손실 트렁크 공간 아예 손해볼 수 있지. 더 큰 걸 실어야 된다라고 하면 2열 접고 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니까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 보여요.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원되는데, 여기 보면은 2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럭셔리 차량들의 특징이죠. 이런 쇼핑백 거리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맥스 4kg이라고 써 있어요. 간단한 가방 같은 거, 루이비통, 디올 뭐 이런 거나 걸으라는 거죠. 그런 것
4km만 걸어야 돼요. 무거운 시장 바구니 거시면 안 됩니다. 4km 넘어가면 안 돼요. 뒤쪽에 이런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는 거는 뭐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차량의 실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차량의 승차감이 어떤지, 또 연비는 어떤지, 이 차량이 장거리로 주행했을 때 운전자의 피로감은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 주행보조를 탑재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니까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주유를 가득 채우고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주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휘발유, 신용카드, 가득. 이거 뽁뽁이 하나 털어주지. 3번 딸깍하고 1000원 마감. 이미 가득 들어가 있어서 사실 뭐 더 넣을 수가 없긴 하거든요. 자, 2번 딸깍, 3번. 네, 3번 딸깍하고 1000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주유 마무리했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저희가 설정해 놓은 값들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주행보조 같은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켜졌습니다. 네, 모두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주행 모드는 뭐 노멀,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에코로 놓고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이 주행 보조를 눌러보면은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에서 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연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가속을 저로 놓고 운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놓고 차량과 관련된 세팅들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주유 칸을 보면 주유가 가득 돼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주행 가는 거리가 714km 가 떠 있습니다. 요거는 주행하면서 변경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외기 온도가 지금 16도예요 이 수능 날인데 이게 이렇게 따뜻할 일인가? 보통 수능이면은 롱패딩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운행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초기화 시켜야겠죠. 현재 연비 초기화 하도록 하고요. 최근 이력 이런 것도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모두 삭제를 했어요. 트립 A, 트립 B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트립 A, 트립 B 이렇게 있죠. 이 트립 A, B를 모두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실내 온도는 25도로 맞춰놓고 출발을 할 거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블루투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제 거 핸드폰이 연결이 돼 있지만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돼요. 애플 카플레이는 된다는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돼서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카 부산 지점으로 길 안내해줘. 너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이거 실수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너무 오래전이긴 하네. 2024년 6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하고 일단은 주소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본카 부산 지점 이렇게 찍었는데, 최적의 길 385km에 4시간 반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주행할 때 조건들이 있죠. 일단 각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할 겁니다. 발컨 뭐 이런 거 최대한 지양할 거고요. 최대한 이 차량의 주행 보조 설정에 맞춰서만 주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서울 만남의 광장을 나왔으니까 시속 110km 제한 속도인 고속도로를 탔죠. 그러니까 저희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110에 맞춰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 주행 보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최고 제한 속도를 확인한 다음 최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자가 굳이 뭐 70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켠 다음에 110까지 일일이 손으로 올려주어야 되는 뭐 그런 귀찮은 일들은 없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 우리가 렉서스나 이런 데에서 봐왔을 법한 그런 디자인의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디오 시스템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지금 여기 보면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마크 레빈슨 오디오도 상당히 좋은 오디오죠. 이 안에 스피커가 21개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스피커가 또 얼마나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는데, 공차 중량이 무려 2톤입니다. 2톤 정도면 생각보다 꽤 무거운 축에 속하는 SUV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희망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연비가 9km/L가 나오고 있어. 이거 살짝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거는 저희가 주행을 해보면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200km 정도 주행한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켜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서 대략 한 180km 정도 남았다고 해요. 총 380km 중에 200km 가량을 주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00km 가량 주행했을 때 연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도대체 이 준대형 SUV는 연비가 얼마나 나왔을까? 어? 아, 잠깐. 아이, 말이 되냐고, 이게. 리터당 18.3km가 말이야, 방구야. 야, 이 렉서스, 이 거짓말쟁이들아! 니네 공인연비 12.7km 나왔다며. 아, 이건 환경부인가? 아니, 진짜. 아니, 무슨 거짓말쟁이들만 있어. 심지어 저희가 주행한 환경이 서울에서 용인 이렇게 벗어날 때까지는 조금 길이 막혀서 하이브리드답게 연비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용인을 벗어나고 나서부터 지금 160km를 주행했는데 연비가 18.4km/L예요. 평균 연비가. 심지어 지금 연료 탱크가 거의 가득 차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712km였거든요. 아직도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2톤이에요. 2톤에다가 성인 남성 2명이 탔잖아요. 거기다가 각종 뭐 카메라 짐이라든지 개인 짐 이런 거 싣고 2.2톤 가량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연비에 좋을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를 이만큼이나 뽑아내 준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0km를 주행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엔진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그 순간을 사실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에 엔진이 꺼지는 순간에는 EV 표시등이 들어오고 엔진이 다시 들어올 때는 EV 표시등이 꺼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행을 하면서 EV 등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은 eCVT라고도 부르는 그 유성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변속을 하는 그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도록 만들더라고요. 이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벌써 26, 7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이브리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행보조 관련해서는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이라든지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사실은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대다수의 브랜드가 주행보조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차량의 감속을 어떻게 하는지, 벌어졌을 때 가속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이나 다시 멀어져서 가속을 하는 순간이나 다른 차선에 있는 차가 내 차선으로 들어왔을 때 감속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주행보조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가변 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는 살짝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이 RX350H라는 차량이 공차 중량도 2톤이 넘을 만큼 조금 무거운 차량에 속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급하게 회도를 할 경우에는 원래 기존 렉서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약간 양탄자스럽게 세팅을 하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RX350H의 서스펜션을 살짝은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렉서스 RX350H를 한 2시간가량 타보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짝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브랜드였으면 이게 뭐가 아쉬워? 라고 얘기를 할 부분인데, 렉서스니까 살짝 아쉽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엔진 쪽에서 들리는 엔진 소음은 살짝 방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아스팔트라기보다는 시멘트 느낌의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게 방음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타이어의 문제인 건지 제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약간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중 접합 유리가 사용이 됐어요. 바깥쪽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얇은 거, 안쪽 유리는 조금 두꺼운 이런 식의 이중 접합 유리가 1열, 2열 앞쪽 유리까지 모두 사용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렉서스를 생각하면 진짜 조용하다, 와 어떻게
뭐야, 전기차야? 이럴 정도로 방음이 잘 돼 있다라는 걸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차량 기준에서는 방음이 잘 돼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시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보통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시트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대체로 다 그냥 편안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시트가 편하다라고 얘기할 땐 진짜 시트가 편하거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RX350H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이드 볼스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넓게 돼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RX350H는 사이드 볼스터들이 일반 차량보다 조금 더 넓게 벌어져 있기는 해. 근데 몸을 잘 잡아줍니다. 근데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이드 볼스터의 형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쪽이 약간 스웨이드 느낌으로 재질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더라도 스웨이드 쪽이 마찰력을 높여주면서 몸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트가 너무 푹신푹신하지도 않고 약간은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엉덩이나 허벅지 쪽을 잘 지탱해 주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을 함에 있어서도 시트가 좀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렉서스 RX350H의 시트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리본카 부산 지점까지 대략 한 150km 정도 남았거든요. 나머지 한번 열심히 주행을 하면서 도착했을 때의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렇게 리본카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라이브 스튜디오 차 엄청 많아. 저희 진짜 열심히 달려서 도착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에요. 5시간 조금 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도착했으니까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트립 A에 보시면 377.6km 주행했다고 나오죠. 총 주행거리 377.6km에 연비는 와 거짓말인 것 같아. 나는 이제 뭐 믿을 수가 없어. 어쨌든 받아들여야겠죠. 렉서스니까 가능한 걸로 합시다. 렉서스니까. 저희가 트립상 연비는 이렇게 18.9km/L가 나왔지만 뻥 연비일 줄 어떻게 알아. 저희가 한번 풀투풀 주유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유량 아직도 절반 이상 한 60-7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449km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행 거리, 남은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더해보면 대략 한 800km를 좀 넘게 주행할 수 있다고 나와요. 굉장히 남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수적으로 잡은 트립 컴퓨터 세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주행해서 서울 만남의 광장 도착했을 때 주유량 얼마나 남았는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업무 좀 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이렇게 둘째 날에 다시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일광해수욕장에 나왔어요. 비가 살짝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트렁크 해치가 막아주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SUV를 타는 거지. 저는 세단밖에 없어서 이런 감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 진짜 놀랐는데, 방금 제가 뒷좌석에서 2열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차가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차에 시동을 켜놓은 것도 아니고 차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 차가 오니까 2열에 문 닫고 얼른 대피해라 라고 경보음을 울려주는 거예요. 후방 카메라로 뒤에 차 인식한 다음에 차 오니까 피해라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트렁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경보음이 작동이 됩니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으로 다시 출발할 건데요. 현재의 연비는 얼마나 되는지, 주행거리는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시내를 주행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금 트립 상에 보면은 총 400km를 주행했다고 하고 연비는 18.4km/L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18.9였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시내 주행도 좀 하고 좀 세워놓고 엔진이 켜져 있던 시기도 좀 있다 보니까 다소 연비가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연료는 지금 한 6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주행 가는 거리가 427km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찍어야겠죠.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387km를 주행해야 된다고 하고 오후 2시에 도착한다고 해요. 열심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에서 타고 다니면서 제일 먼저 느껴졌던 거는 아무래도 이 회생제동이 얼마나 체감이 되냐, 그게 제일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너는 운전만 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앞차와 차간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앞에 있는 레이더 센서로 인식을 해서 회생제동량을 극대로 늘리고, 앞차와 차간거리가 좀 벌어져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회생제동량을 좀 줄여서 연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안전까지 좀 더한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토 모드가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겪었을 때는 운전을 편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좀 단점이었어요. 어쩔 때는 브레이크를 좀 깊게 밟아야 되고, 어쩔 때는 브레이크를 좀 살살 밟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운행을 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자동차가 만들어준다 라는 느낌에서 회생제동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IC나 이런 것들을 고속으로 돌아나가 보고 있는데, 확실히 서스펜션이 가변 제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약간 단단함을 지향하는 세팅이라서 그런가 고속 코너링도 생각보다 잘 잡고 나가네요. 좋은데? 일단은 고속도로에 들어왔으니까 크루즈 100km로 걸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렉서스의 특징 중에 하나죠. 크루즈 버튼이나 이런 것들 따로 만들어두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에 내가 손을 올리기만 하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다 나와서 굳이 시선을 핸들로 내리거나 디스플레이로 내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전상 굉장히 좋은 기능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마크 레빈슨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 창출을 포기하고 GD의 파워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이 차체 안에 21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잖아요.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꽝꽝 때리면서 차체 진동을 막 빵빵빵빵 울려주는 그런 느낌의 오디오는 아니지만, 중음, 고음, 저음 할 거 없이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선명한 음질을 들려주기 위해서 세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K-팝을 듣는 용도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뭔가 장르를 선택하라고 하면 오케스트라나 클래식이나 이런 사운드를 들었을 때 정말 만족스럽게 들을 수 있는 오디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는데? 그러면 저희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380km 열심히 한번 주행해보고 풀투풀 연비 그리고 트립상 연비 모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디어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오래 걸렸다. 벌써 2시에요, 2시. 와, 어쨌든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저희가 몇 킬로미터 주행했는지, 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트립 A에 782.7km를 주행했다고 나오고요. 남은 연료량은 아직도 밑에서 2칸이나 남았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120km 정도 돼요. 간단하게 더하기만 해도 900km는 한 번 주유로 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최종 연비는 와! 리터당 18.7km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서울 부산 왕복이 65리터 연료 탱크로 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연비가 나왔다는 건 와,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연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미친놈들아. 솔직히 너무 비정상적인 숫자라서 제가 믿음이 잘 안 가는데, 저는 눈으로 본 것만 믿거든요. 저 앞에 주유소 있으니까 풀투풀 측정까지 완료해서 실 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것들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득 넣고 3번 딸깍하고 종료를 할 겁니다. 오, 멈췄어. 한 번 딸깍했고요. 자, 한 번 더, 2번, 3번, 네, 3번, 그리고 1000원 마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네, 저희 이렇게 렉서스 RX 350H를 타고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까지 무려 8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여기서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트립 컴퓨터에 나온 연비로만 따지면 리터당 18.7km가 나왔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풀투풀 실연비가 정말 중요하겠죠. 저희가 주행한 거리가 대략 783km고요 지금 주유를 한 걸 보면 42.394L를 주유했다고 나옵니다. 783 나누기 42.394를 하면 18.46km가 나옵니다. 트립 컴퓨터랑 실연비랑 0.24 차이밖에 안 나요. 0.24 말도 안 되는 수치야. 아니 18.7도 어이가 없었지만 풀투풀 실연비가 18.4가 나왔다는 것도 어이가 없어. 너 무슨 차야 이거? 너 뭐하는 놈이야 이거? 저희가 알려드린 스펙에 따르면 일단 21인치 휠 꼈죠. 그리고 여기에 장착된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구름 저항 등급이 2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처럼 연비에 좋은 최적인 타이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공차 중량 2톤이죠 사륜구동 들어가 있죠. 건장한 성인 남자 2명 타 있습니다. 거기다 개인 짐 가득가득 실어놓고 갔는데 연비가 18.46km가 나왔다. 미친 연비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저희가 이렇게 RX 350H를 장기간에 걸쳐서 타다 보니까 감명 깊게 느낀 점이 총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연비, 지금 말씀드렸죠.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온다. 두 번째로는 일단 만족감입니다. 이 만족감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승차감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주행보조라든지 이 여타의 모든 것들에서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렉서스 브랜드는 잔고장이 없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7년 전에 렉서스 ES300H를 사셨는데 7년 동안 10만 킬로 가까이 타시면서 서비스 센터를 소모품 갈 때밖에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써야 될 일이 적은 좋은 차라는 점에서 만족감이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올라오거나 서울에서 내려갈 때에도 주행보조가 팍 풀려가지고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거나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요. 거기에다가 아까도 보셨다시피 차 문을 연 상태에서 뒤쪽에 차가 접근을 하게 되면 시동을 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사인을 주는 이런 것들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좋은 점만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것도 장점이고 저것도 장점이고 이것도 장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가격이 좀 많이 높거든요. 거의 1억에 가까운 차량이다 보니까 비싼 값어치를 하는 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렉서스 RX 350H 이틀 동안 장거리를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려 봤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